1762년 음력 5월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한 왕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천천히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세자. 조선의 왕 영조의 아들이자 훗날 정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포와 아들의 절망, 그리고 조정의 침묵이 만들어낸 조선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뒤주 속으로 들어가 한 인간의 고통과 왕조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는 조선 제21대 왕,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장수 군주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숙종의 후궁 최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족이지만 정통성에 늘 의문을 받았죠. 그래서 영조는 스스로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잠재우려 했고 법과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늘 불안이 따릅니다. 영조에게 그 불안은 세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1735년 영조 11년. 영조는 43세의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얻습니다. 이름은 이선. 후에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그 아이. 조정은 환호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위를 보장받은 아이. 모두가 그를 축복했습니다. 어린 세자는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글을 빨리 읽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무예에도 소질이 있었죠. 하지만 영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시험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는 신하 100명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1000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세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요구였습니다. 한 번은 영조가 세자를 불러 정치 문제를 물었습니다. 세자가 대답을 더듬자 영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세자라면 이런 것도 모르느냐? 그날부터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훈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세자가 책을 읽으면 글씨가 바르지 못하다. 화를 쏘면 자세가 틀렸다.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어린 세자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 공포는 점점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자가 청년이 되면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께서 이유 없이 분노하시고 시종을 꾸짖으시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찢어버리거나 음식이 맛없다며 상을 엎어버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폭력은 심해졌습니다. 세자의 발작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녀가 차를 엎질렀다는 이유로 매를 때렸고 어느 날은 황관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또 발작을 하셨다 합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그를 피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자는 옷에 집착하시어 하루에도 수십 번 갈아입으셨습니다. 의복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자리에서 찢으시고 내관들을 때리셨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밤에 홀로 깨어 칼을 들고 궁궐을 돌아다니시며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억압 속에서 무너져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자에게는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 평민옷을 입고 활을 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세자는 예술적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때로는 궁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자가 무예에만 빠져 학문을 소홀히 한다. 예술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세자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조정 신하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 신하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어떤 신하는 세자를 지지하며 영조를 견제하려 했고 어떤 신하는 영조의 비위를 맞추며 세자를 비난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세자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궁궐은 공포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국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762년 음력 5월 13일. 영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라.
조정은 술렁였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명령했습니다. 세자를 가두라. 창덕궁 희정당 뜰에 쌀을 담는 뒤주가 놓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세자는 그 안에 갇혔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께서 뒤주 속에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저를 살려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뒤주 속은 좁았습니다. 세자는 제대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5월의 더위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뒤주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세자는 목이 말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입니다. 저하께서는 목이 말라 뒤주 바닥에 흙을 핥으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물 한 모금만 하고 애원하셨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멀리서 울음을 참았고 신하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경궁 홍씨만이 뒤주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세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주 옆에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저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하. 하지만 뒤주 안에서는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던 날, 1762년 음력 5월 21일,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뒤주를 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8. 조선의 왕세자가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영조는 차가운 표정으로 명령했습니다. 세자를 수음묘에 장사 지내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심한 질병으로 죽었다.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사실은 감춰졌습니다. 조정은 침묵했고 백성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1776년 영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세손 이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훗날 정조로 불리게 될 그 왕.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를 존경했지만 아버지 사도세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정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복권시킨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육릉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아버지를 기렸습니다. 정조의 통치는 조선의 황금기로 불렸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치적의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자주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신하들을 하나씩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를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재위 24년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 많은 학자들은 정조가 독살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조선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고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광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압박, 조선의 제도, 가족의 왜곡된 사랑이 만든 역사의 상처였습니다. 완벽한 왕이 되려 했던 아버지, 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아들, 그 사이에서 무너진 조선의 슬픈 초상.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완벽함에 대한 강요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비극을 만듭니다. 사도세자,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 의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한 인간의 고통과 한 왕조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